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웰빙 이즈 웰다잉에 대해서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노인 인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있다 그죠? 맞죠? 공용특 강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그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내일이었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특별한 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특별한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를 반짝반짝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거 손바꾸기, 1번 손바꾸기, 그죠? 자, 2번 손바꾸기, 3번 손바꾸기, 4번 손바꾸기, 이렇게 바꾸죠. 자, 이거를 퐁당퐁당 노래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2번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3번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4번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내가 좀 반짝반짝하게 해졌나요? 자, 지금 우리 노인 인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은 노인에게 인권이 있다. 그죠? 왜?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이란 말은 뭘까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는 노인 인권도 있고, 장애인 인권도 있을 거고, 여성 인권도 있고, 그죠? 다 우리 인권, 아동 인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오랫동안 입원하신 어르신과 지나가는 이유로 반말로 대화한다. 2번, 어르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아예 종교를 권유한다. 자, 3번, 종교 행사에 어르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참석하도록 한다. 4번, 업무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를 갈았다. 5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어르신이 맡겨놓은 금품을 사용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공간에 못 쓰는 물품 등을 쌓아놓았다. 자, 요 정답은 뭐냐면 전부 O입니다.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노인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갈수록 이 노인 학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가족들로부터의 학대는 물론이고 얼마 전에도 우리 뉴스에 나왔죠. 요양보호시설에서 그 보호시설에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학대를 당하는 행위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다 노인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노인 인권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인권은 뭐냐?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 인권도 있고, 아동 청소년 인권도 있고, 장애인 인권도 있고, 노인 인권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노인 인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인권은 뭐냐?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노인 인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한번 보면 젊었을 때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 해주셔서 노후가 돼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면 내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남에게 뭐를 손을 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라에도 이런 걸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남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게 당연시 돼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이거 누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사회가,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걸 또 우리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되죠. 이게 뭐다? 노인의 인권,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권익, 권리라든지 이익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혹은 학대를 당하고 계시면 1577-1389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노인 학대는 뭐냐?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및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 뭐다? 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신체적으로 어떻게 손대는 것도 이게 학대지만 정서적으로 말로 아유 쓸모도 없이 밥만 축내고 있네. 예를 들면 이런 말 한다 그죠? 이건 다 뭐예요? 정서적인 학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한다? 노인 학대라고 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 2항과 제39조 9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 곳이 어디서 많이 당하는가를 봤더니 1순위가 어딜까요? 가정 내에서. 노인이 살고 계시는 가정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노인 학대가 일어나고, 두 번째가 생활하고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뭐 요가양보센터나 뭐 이런 센터, 그죠?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10건 중에 9건은 다 어디서? 학대, 노인 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빈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인 학대를 행하는 사람들, 다른 말하면 가해자죠. 그죠? 가해자는 거의 가족들이 많더라. 가족이 이 노인 학대의 가해자 중에는 가족이 거의 뭐 80%,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 학대의 특징을 봤더니 첫째는 반복성이더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한 번 가족에 의해서 노인 학대를 당했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노인 학대는 왜 일어난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더라. 복합성이래, 다른 말로. 그리고 가정학대, 우리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맞고 사셔도 그거를 남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하시나 안 하시나요? 거의 다 숨기려고 하십니다. 왜? 나는 내 자식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내 자식이 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 숨기시려고 하죠. 그게 뭐다? 은폐성이다. 그 다음에 지속성이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죠? 반복되면서 오래도록 지속되는 게 뭐다? 노인 학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성적 학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적 학대는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신체를 누군가가 해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는 신체적 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요양보호사 김씨는 최근 치매로 시설에 입소한 오씨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오씨 할아버지는 김씨가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른다. 어느 날은 지팡이로 김치를 갑자기 내려치려 하자 요양보호사 김치는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를 뺐고 할아버지 두 손을 끈으로 묶고 침대에 강제로 옮긴 뒤 30분간 방 침대에서 내려오면 지팡이로 맞는다며 침대 기둥이를 지팡이를 때리며 엄포를 주었다.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죠? 어떻게 했어요? 팔을 양쪽 팔을 침대에다 묶었어요. 내 신체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해당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에 해당된다. 근데 실제로 이런 요양보호센터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계속해서 뜯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 때문에 실제로 요양보호센터 편하려고 손을 이렇게 묶어놓은 케이스를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가족도 동의하고 다 동의한 상태에서는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경북 또 요즘 고령의 많이 한 일어나고 요양원에서 요양보건에서 시설 관리자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케이스. 그죠? 얼마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집어 던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고관절뼈가 다 나간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중에 가족들이 면회 갔다가 알게 됐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무시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를 들면 뭐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하도 이제 막 요양봉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어르신들이 뭐라 하면 니는 안 늙라, 니는 안 늙었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나.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나는 늙어도 어르신같이는 안 늙을 거라요. 나는 어르신같이 그래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스스로 자살할 겁니다. 요렇게 말하시는 요양보호사들도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정서적인 학대다. 그죠? 꼭 손으로 한 대 집어가야만 그게 아니다. 그죠? 여기 이제 정서적 학대 케이스가 이런 게 있어요. 요양보호사 이씨는 시설에서 일한 지 3년째로 이젠 제법 일이 능숙하다. 그러나 시간 내 일을 끝내려다 보니 난폭하게 기저귀를 갈거나 생활 노인들의 자제무리한 요구를 못 들은 척하는 행동이 늘기 시작했다. 이를 본 생활 노인부 노시 할머니가 불평을 틀어놓자 화를 내며 힘들어 죽겠는데 별 시비를 다 걸고 있네. 정말 버릇이 없는 할망구일세. 라며 얼굴을 휙 돌리고 방을 나갔다. 이후에 요양보호사 이씨는 더욱 조시 할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이게 다 뭐예요? 정서적인 학대다. 그 다음에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폭력, 성희롱,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우리는 성적 학대라고 하는데, 자, 입수한 지 얼마 안 된 박씨 할머니가, 박씨 할머니 기저귀를 누가? 남자 요양보호사가 교체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할머니에게 아직도 여자인 줄 아나 봐. 이젠 다 보여줘도 괜찮거든요. 라고 비웃으며 강제로 기저귀를 갈았다. 이런 거는 뭐에 해당된다? 성적 학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늙고 병든 그다음에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가 바로 경제적 학대. 그러니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자식들이 어머니가 정신없다고 자식 부모님 몰래 그죠? 부모님이 가신 어떤 것들을 경제적인 거를 하는 행위죠, 그죠? 그다음에 또 드물게는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사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런 게 다 뭐냐면 경제적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 양로시설에서는 보호자인 아들이 시설 이용비를 3개월치 지불하지 않자 노인이 끼고 있는 금으로 된 반지를 강제로 빼앗고 할아버지에게 직접 아들에게 전화해서 시설 이용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호자 없이 퇴소시키겠다고 전화라고 강요했다. 자, 이거는 노인이 갖고 있는 금붙이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빼앗았다. 그죠? 이거 다 뭐예요? 경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방임은 어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방임이다. 방임.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나 배변이나 목욕이나 옷 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신 적이 없다. 이건 뭐? 방임이 된다. 그 다음에 화재나 안전사고, 미생문제 등 위험한 환경 등에 노출시킨 적이 있다. 그다음에 청결 유지를 소홀히 하여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난다. 그다음에 어르신의 의복, 친구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공한다. 그다음에 어르신의 의복을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게 제공. 지금 여름인데 한겨울 옷을 입고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 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한다? 방임에 해당한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이게 유기입니다. 그죠? 실제로 센터나 이런 몬테다 놓고 뭘 안 해요? 비용 같은 걸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러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집이 이사를 가버리고 못 찾아오도록. 그죠? 예, 이런 경우가 뭡니까? 유기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법령 및 처벌은 노인복지법이나 각종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법에 적용이 가능하다. 자,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나 유기 또는 의식주 포함하는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하여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여기 보면 경제적 학대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신고를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 이랬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의 제2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 누구냐? 노인들이 가는 시설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 원장님, 주간보호센터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 은 누구예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들입니다. 이런 분들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뭐를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신고할 때는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노인 학대상과 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진 같은 거를 찍어서 같이 동봉하면 더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신고자는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도 제공됩니다. 내가 우리 이웃에 어떤 할아버지가 노인 학대를 당하고 있어서 내가 신고했어요. 그죠? 그러면 나에 대한 신원을 비밀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제공해 줍니다. 문자로 오겠죠. 누구 신고하신 누구누구 어르신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인복지법 제39조 6항에 제3항에 들어있는 조항입니다. 그죠? 노인학대를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자,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인간이 같은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어떤 신체적인 우위나 그 다음에 어떤 직급의 우위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진 것에 대한 우위로 어느 누구도 그 약자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학대를 안 당하고 하시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노인분들이 학대를 많이 당하냐면 실제로는 내가 스스로 내 생활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식들에게 노인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이 곧 효도다. 이런 말 많이 한다, 그죠? 다 주고 나면 사람 마음이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다 주고 나면 이미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내 경제력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 상속을 요구하여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이 두 채 있다. 그러면 우리 큰아들이 나를 모시고 살러 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요것만 우리 아들이 주는 거예요. 나머지한테는 뭐를요? 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용돈도 있어야 되고 나도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참여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왜 이런 걸 하라냐면 가족 간에도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불통이 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다. 자꾸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계시는 사고나 내 것만 옳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게 되면 자녀와 뭐가 일어나요? 불통이 일어난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와도 뭐가 일어나요? 불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저 나이 또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 이런 학대를 당하시죠. 그 다음에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해서 계속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인간은 우리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일과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 그만큼 덜 넓고 일이 있으면 그만큼 내 정신건강이나 내 건강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오랫동안 건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죠? 우리 노인들이 가장 안 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들의 어떤 그 틀에 갇히셔갖고 절대 변하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안 그런 분들도 엄청 많으시죠, 그죠? 근데 아이고 요즘 아들은 와저라노. 요즘 아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아 요즘 아이들은 저러고 있구나. 우리 때는 저러고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저러네. 그럼 요즘 아이들은 왜 저럴까? 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이게 뭐예요? 세대 간의 소통이죠, 그죠? 우리가 소통이 잘 되다 보면 뭐가 안 일어날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집안에 시어른들 계신데 맨날 안 통하는 말씀만 하시고 며느리한테 옛날 캐캐 묵은 얘기만 계속 강조한다? 그럼 며느리 스트레스 쌓여 안 쌓여요? 쌓이죠. 스트레스 쌓이다 보면 나중에 되면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 다음에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그래서 홍영수 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생각을 좀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사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영수 강사는 이제 강의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뭐 빵보다는 떡을 좋아하잖아요. 떡, 그죠? 되게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많이 먹어야 될 떡이 있다. 어떤 떡? 끄떡, 끄떡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누가 나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셔도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끄떡끄떡.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조금 서운한 소리를 해도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 아이고, 그래, 며느라.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좀 서운한 얘기를 해도 끄떡끄떡. 아이고, 아들아. 그래. 없는 집에 장남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내가 다 안다. 이게 뭐예요? 자녀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나의 노력입니다. 그죠? 그 기본에는 뭐가 있다?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역지사지해야 된다. 상대방 입장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내 며느리 입장이 되면 어떨까? 내가 우리 아들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내 친구 입장이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역지사지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소통이 잘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요, 내가 젊은 시절에 돈도 많이 못 벌고 우리 아들도 공부도 많이 못 시키고 내가 제대로 해준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 당하고 사는 것이 나는 막 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부끄럽고 물론 자식에게 맞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르신의 잘못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내 신고인의 신분을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본인이 혼자 해결 안 됩니다. 우리 폭력이라는 것은요. 강도가 가면 갈수록 세지면 세지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폭력 생각해봐도 처음에는 남편이 땀을 한 대 때렸으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대 됩니다. 2대가 3대 돼요. 나중에는 뭐 와요? 주먹이 오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폭력이라는 것은 갈수록 지날수록 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내가 숨기면서 사는 것만이 명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인이 되었다가 도움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도와줘야 돼. 당연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없애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도 노인이지만, 주변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뭐를 좀 해라? 좀 베풀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꼭 베푼다는 게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서 베푸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나보다 좀 kinh濟적으로 힘드신 노인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청소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찬에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는 어른이 있으면 가서 반찬하는 거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시는 어르신을 우리 가족들이 내 가족, 우리 아들이나 우리 며느리나 우리 손자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참 존경스럽다. 우리 엄마, 아버지, 참 존경스러운 분이네.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어르신에게 학대를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이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우리 웰다잉이도 있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이 아니다. 나도 잘 먹고 잘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베푸는 삶. 그게 뭐였어요? 웰빙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살면 가장 좋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뭐예요? 내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의존성을 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꾸 우리 가족이나 누구에게 의존력을 차려고 하는 법. 요걸 좀 버렸을 때 우리가 개인 차원의 노인 학대가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차원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죠? 이런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사회적 차원에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의 대응 방안,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그 치매 등급을 받은 분이 있다 하면 며느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다 이분을 만약에 케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며느리가 치매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요? 사회적 차원, 다른 말로 하면 나라적 차원에서 대응방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합니까? 집에 치매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있으면 나라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서 파견 가서 도와줍니다. 그 시간에 그 이분을 케어하던 분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 가지는 거죠. 이래야 뭘 안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 스트레스 안 받아야만 노인을 학대하는 케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적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학대 예방을 위한 또 한 가지 더입니다. 종사자들이 역할이 있다. 노인들이 가 계시는 시설, 예를 들면 뭐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센터 같은 데 있죠. 요양병원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는 나는 아니더라도 동료가 어르신들을 학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빨리 신고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내 동료라고 해서 눈 감아주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노인들끼리도 서로 집단 따돌림하고 서로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어르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늘 여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교육 같은 거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학대 예방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꼭 노인 학대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성희롱 이런 문제라든지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모두 아동학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교육입니다. 교육.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교육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는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노년을 잘 이해하고 돌아보는 시간. 그 중에서도 노인 인권. 노인 인권 중에서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노인 학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노인 학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왜 필요하냐?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주위에 내 친구나 누군가가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홍영숙 강사처럼 아직 젊은 사람들도 어때요? 훗날에는 다 노인이 됩니다. 저는 늙지 않을까요? 늙죠, 당연히.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이런 노인 학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학대를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긴 시간 동안 웰빙 이즈 웰다잉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웰빙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버킷리스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인생 성찰, 그 중에서 뭐 회고록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꼭 재산이 많아야만 이 유언이나 상속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작은 재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다 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작은 재산도 제대로 해결해놓고 가자 하는 유언과 상속의 부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권, 그죠? 나의 권리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만 웰빙 이즈 웰다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 그죠?
누구나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나에 관해서만은 잘 우리가 인정 안 하려고 한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잘 수용하시고 잘 살다가 오늘아 할 때 이 한 세상 잘 소풍처럼 잘 살다 간다 하면서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웰빙이즈.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웰빙이즈 웰다잉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홍영숙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